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드름 걱정 뚝 깨끗한 피부 만들기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건강 강의를 준비하게 된 것은 그동안 저희 건강센터에는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봤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건강센터가 아픈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 당뇨 환자들, 고지혈증, 암 등 각종 성인병 환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이 젊은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분들도 이제 많이 들어와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강좌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드름은 걱정할 필요 없다. 간단히 끝낼 수 있다. 그리고 깨끗한 피부를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젊은 분들이 특히 여드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감도, 여드름이 나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불편해합니다. 이 여드름이 큰 걱정입니다. 근데 이 여드름을 위해서 약을 먹고 팩을 하고 하지만 그것도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약을 안 먹으면 또 생기고 팩을 안 하면 또 생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드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드름이 왜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로 여드름이 왜 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드름이 온 이유가 뭐냐면 음식 때문에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음식 때문에.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젊은 학생들이 여드름도 보면 심했다가 덜했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때는 심하고 어떤 때는 덜 하느냐. 또 어떤 때는 깨끗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음식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거죠. 음식에 따라서 여드름이 생겼다 안 생겼다 하는 것을 몰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드름의 원인이 바로 음식에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드름에 좋은 음식도 있죠. 근데 좋은 음식이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여드름에 좋은 음식이 그것이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맞는 좋은 음식이 뭐냐, 내 여드름에 필요한 음식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음식을 먹게 되면, 또 어떤 음식은 먹으면 여드름이 생기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치료가 되느냐 하는 것을 안다면 확실하게 여드름을 고칠 수 있고, 뿐만이 아니라 여드름이 없어지게 되면 살결도 깨끗한 피부가 되는 거죠. 아름다운 피부가 되는 거죠. 생생한, 아주 탱탱한 피부가 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원인이 바로 음식에 있다. 그래서 그 음식을 제가 그동안 나에게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강의를 했습니다. 제 그 건강 강좌를 들어보시면 내 체질이 무엇인지, 나에게 맞는 음식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은 음과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물도 양과 음으로 되어 있고 식물도 양과 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식물의 양과 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 식물은 이 양과 음은 뭐냐면 음은 차갑고 양은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무엇을 좋아합니까? 여러분 추울 때 어디 가십니까? 양지 쪽 찾아가죠. 또 더울 때는 응달 찾아가잖아요.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은 어떻게 생겼냐면, 내가 추우면 햇빛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햇빛 적게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잎사구가 넓습니다. 잎사구가 넓어야 햇빛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더우면 어떻습니까? 햇빛을 적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잎사구가 뾰족뾰족하고 갈라졌습니다. 그 아주 더운 것도 아주 더우냐 조금 더우냐에 따라서 잎사구가 다릅니다. 아주
더운 것들은 바로 솔잎, 또 부추 이런 것들, 양파, 마늘 이런 것들은 뾰족뾰족하죠. 왜? 내가 더우니까 햇빛을 적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인삼도 뜨겁기 때문에 햇빛을 적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삼을 키우려면 반드시 햇빛 가리개 체약막을 설치하고서 인삼을 기릅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이 인삼을 기른다, 그러면 타 죽죠. 인삼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들여가지고 그것을 체약막을, 그늘막을 만들겠습니까? 그래야 잘 성장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동물도 추운 동물이 있고 더운 동물이 있습니다. 더운 동물은 어디서 길러야 되겠습니까? 시원한 곳에서 길러야 돼요. 추운 곳에서 길러야 되죠. 그래서 소 같은 것은 더운 동물이기 때문에 추운 곳에서 길러야 됩니다. 한국의 최고의 목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대관령에 있습니다. 대관령 목장 유명하죠. 왜 그 대관령이 강원도에서도 가장 추운 지방에 있습니까? 왜 목장을 거기다 세워야 될까요? 산 꼭대기에다. 그 추운 지방에다. 거기래야 잘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는 양의 뜨거운 체질이고, 특히 그리고 돼지는 어떻습니까? 돼지는 찬 성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돼지는 어디에서 길러야 하면 따뜻한 지방에서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돼지를 잡아보면요, 비계가 두꺼운 것이 있고 얇은 것이 있습니다. 얇은 비계가 맛있습니다. 돼지고기가. 그럼 왜 얇고 왜 두꺼워질까요? 추운 데서 기르면 자기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비계가 자연히 두껍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따뜻한 지방에서 기르면 굳이나 비계를 두껍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주도 돼지는 따뜻한 지방에서 길렀기 때문에 오겹이라고 비계살이 얇은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도 양체질인 사람이 있고 음체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뜨거우면 물을 많이 먹고 추우면 물을 적게 먹습니다. 여러분도 더운 여름에 물을 많이 먹잖아요. 추운 겨울엔 물을 적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물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물을 적게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상담이 왔습니다. 물을 하루에 2리터씩 먹으라 해가지고 2리터씩 먹는데 힘들다는 거죠. 꼭 그렇게 먹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은 내 몸에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많이 소비하면 많이 보충해 줘야 되고요. 내가 많이 소비하지 못하면 많이 보충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도 문제가 벌어지는 거죠. 물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느냐? 오줌 색깔을 보면 안다는 거죠. 오줌이 노라면 물이 부족하다는 뜻이고, 오줌이 하얗면 물이 부족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물이 부족하면 그리고 갈증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그렇게 아주 과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이 알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음식이 무슨 영양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영양분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배고프면 우리가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체는 그것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내 영양분이 부족하다. 어느 영양분이 부족하다면 그 들어있는 영양분을 먹고 싶어 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남편이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것을 부인도 안다는 거죠. 어쩌면 내가 그것을 먹고 싶은데 이것을 준비했느냐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과학적인 우리 존재인지 모릅니다. 우리 몸이 얼마나 과학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드름에 좋은 음식이 있는데 그것도 음체질과 양체질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양체질에 좋은 음식이 있고 음체질에 좋은 음식이 있습니다. 여드름에. 그러면 음체질에 좋은 여드름에 좋은 음식은 뭐냐? 음체질에 좋은 음식은 뭐냐 하면 순무가 있습니다. 순무. 이것은 강화도에서 나는 순무가 맛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방에서도 재배는 되지만 강화도 지방에서 기른 순무가 참으로 맛있습니다. 저에게는 강화도에 계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그분은 위암에 걸렸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3개월 만에 위암을 고쳤습니다. 무엇으로? 음식으로요. 3개월 만에. 그래서 그분은 그 음식을 맞춰 먹기 위해서 식당에 가면 안 맞는 음식들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음양을 섞어서 음식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밥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먹어서 3개월 만에 위암을 고친 분도 있습니다. 그분은 나하고 체질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순무가 맞고 저도 순무가 맞기 때문에 그분이 1년에 한 번씩 저에게 한 박스씩 순무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저는 뭐 보내주는 거 없습니다만 그분이 그렇게 저를 잘 보내줍니다. 그래서 순무가 이 여드름에 좋다. 특히 무 종류가 여드름에 좋다. 음체질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음체질에 그 여드름에 좋습니다. 그리고 샐러리, 브로콜리, 이런 피망,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음체질 여드름에 좋습니다. 그리고 과일로는 토마토가 여드름에 참 좋은 그런 그 과일입니다. 토마토가. 그리고 이 아몬드라든지 호두라든지 잣, 이런 것들이 그 여드름에 아주 좋은 음식이 됩니다. 그리고 연어, 바다에서 나는 연어도 그렇게 여드름에 좋은 음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실과 생강, 우리가 매실 액기스 만들어서 먹고 하시잖아요. 그 매실과 생강도 바로 여드름에 좋은 음체질의 음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양체질에 좋은 음식은 없냐? 있습니다. 양체질에 좋은 음식은 양배추가 아주 그 여드름에 좋습니다. 그리고 오이, 또 오이팩 같은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몬이라든지 이런 과일, 굴, 그리고 콩, 뭐 청국장이라든지 된장이라든지 이런 콩 종류가 바로 이 여드름에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일로는 그 앵두라든지 부사 사과라든지 그다음에 포도, 이런 것들이 바로 여드름에 좋은 과일입니다. 양체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생선으로서는 굴, 다시마 같은 것이 바로 여드름에 좋습니다. 그리고 채소는 상추 같은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녹차도 그 여드름에 좋은 음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드름에 좋은 음식이 똑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녹차가 좋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녹차가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양체질은 녹차가 좋지만 음체질은 녹차가 해롭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음주라든지 또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절제해야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채소나 과일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좋은 음체질에 좋은 그 여드름 치료제가 있습니다만은, 여드름 치료 음식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음체질과 양체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체질이냐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죠. 제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만은 간단히 설명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내가 음체질이다, 양체질이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제 강좌를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끝입니다. 깨끗한 피부가 될 것입니다. 이 음식을 맞춰 먹으면 여러 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질병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감기도 안 걸리고요. 임신하게 되면 입덧도 안 하고요. 고혈압이나 당뇨, 암 등 성인병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서 치매도 없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치매도 안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고 없다고 믿는 사람이 있지만 우리 인간은 결과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이 있다. 그분을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 부모이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아프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프고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부모도, 여러분이 부모이신 분들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낳았을 때 내 아들, 딸은 아프고 살도록, 병 걸리고 살도록, 여드름이 나서 살도록 원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한 군데도 아프지 않고 살기를 바라십니다. 바라셨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아프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악한 부모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참 부모이시라면, 참된 부모이시라면, 참된 아버지고 참된 어머니이시라면 우리를 아프도록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왜 아프냐 그러면? 왜 아프냐? 그 원리와 법도를 어기기 때문에 아픈 거죠. 그 원리와 법도를 어기기 때문에 여드름도 나고 병도 나고 하는 거죠. 그 원리와 법도를 지키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여드름도 안 나고 깨끗한 피부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한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일생을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병이 나느냐? 그 원리와 법도를 어기기 때문에. 원리와 법도를 어기면 심지어 죽기까지 하잖아요. 물고기는 물고기 밖으로 나오면 5분도 안 돼서 죽는 것들이 있잖아요. 오징어가 5분도 안 돼서 죽더라고요. 오징어 사가지고 집으로 오면요, 오는 사이에 5분도 안 걸리는 거리지만 5분도 안 되는 그 거리에 와보면 다 죽어 있습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사람도 물속에 들어가면 죽어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죠. 원리가. 여러분, 기름도 자동차가 지금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뭐 수천만 대의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에 경유차가 있고 휘발유차가 있지 않습니까?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고장나요. 그리고 휘발유차에 경유 넣어도 고장나잖아요. 수리해야 되잖아요. 고장난 거 수리해야 돼요. 그것이 병난 거예요. 병난 거나 마찬가지고 우리 인간이. 내가 경유차인지 휘발유차인지를 알고 경유차는 경유를 먹어야 되고 휘발유차는 휘발유를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경유도 먹고 휘발유도 먹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아무거나 다 먹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음체질이면 양성적인 음식물을 먹어야 되고 내가 양체질이면 음성적인 음식물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자연의 원리고 법도고 그것이 음양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여드름 걱정할 거 없습니다. 맞는 음식만 먹으면 좋아집니다. 안 맞는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많이 생기고 맞는 음식을 먹으면 여드름이 없어집니다. 확실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먹는 음식에서 원인이 그 여드름의 원인이 먹는 음식에서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깨끗해서 자신감이 생기고 여드름 걱정 없이 정말 자신감 있게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고 싶지 않습니까? 학교도 다니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하려면 여러분 음식을 절제하셔야 됩니다. 내 몸에 맞는 음식은 많이 먹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안 맞는 음식을 먹게 되면 여드름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또 병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그 병이 생기지 않습니까? 50대, 60대에 오던 병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왜 그러냐? 학자들이 말하길 서구화 음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 왜 서구화 음식을 먹으면 그렇습니까? 그 나라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은 안 그런데요. 서구 사람들은 안 그래요. 그럼 왜 우리가 서구화 음식을 먹고 그러냐? 우리 동양 사람들은 70% 정도가 음체질이에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70% 정도가 양체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서구화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많이 먹으니까 우리가 병이 오는 거예요. 왜 서구화된다고 우리가 병이 와야 됩니까? 아니에요. 서구화 사람들은 그런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미국에서는요, 속꼬리를 먹지 않았습니다. 속꼬리 버렸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냥 속꼬리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버리지 않고 다 팔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속꼬리가 맞는 사람이, 소가 맞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소가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한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속꼬리를 먹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안 먹고 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안 먹고 버리지 않고 파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구화된 식사를 하게 되면 그것이 맞는 사람도 있지만 그 맞는 사람이 한 30% 정도 좀 넘습니다. 그 맞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안 맞는 사람들은 그것을 먹고 병이 온다고 하는 거죠. 일찍 온다는 것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안 생기던 병들이 젊었을 때부터 온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서구화된 식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는 식사, 서구화된 식사도 괜찮습니다. 자기 그것이 몸에 맞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몸에 안 맞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다 보면 병이 온다고 하는 거죠. 빨리 온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여드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맞는 음식만 먹게 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그 건강 강좌를 잘 들으셔서 내가 음인지 양인지 구분할 줄 아시고, 정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제 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신 값을 내야 됩니다. 병이 좋아지면 값을 내셔야 돼요. 물론 내고 안 내고는 여러분의 결정이지만 그래도 병이 나면 값을 내야 병이 잘 고쳐집니다. 그것은 여러분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내시고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적게, 담은 얼마라도 내시면 됩니다. 좋아진다면. 좋아지지 않았다면 내실 필요 없습니다. 좋아졌다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또 많은 분들에게 또 공유해 주시고, 이 내용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좋은 것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좋은 거, 고쳐진 거, 병이 고쳐졌다면 댓글도 달아주시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온 인류가 다 건강한 모습으로서 질병이 없는 세상이 오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런 세상이 온다면 저는 필요 없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정리할 때가 왔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